미국 최고 명문대 하버드에서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버드 교수가 갑자기 자기 연구 50년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알파벳? 이제 필요 없다네요. 동료들이 완전히 경악했어요. 반격 작전에 나선 교수들이 한글 논문을 반박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 이게 맞네. 구글 임원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글 때문에 난리 났어요. 조선시대 글자 하나가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믿기 힘든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알파벳은 완벽하다. 26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로마 제국부터 현재까지 2000년간 검증된 문자 체계다. 저는 찰스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50년간 알파벳을 연구해온 언어학자예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 서재엔 평생 쌓아온 논문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책장 3개를 가득 채운 빨간 바인더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제 50년 연구의 결정체였습니다. 모든 결론이 하나였어요. 알파벳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것.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그리고 최신 언어학 논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벌써 50년째 같은 루틴이었어요. 하버드 강의실은 항상 가득 찼어요.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버드 교수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제 손녀 올리비아가 제 무릎에서 울고 있었어요. 7살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제 회색 울 스웨터를 적셨습니다. 올리비아의 작은 손가락이 그림책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글자들이 춤춰요. 막 돌아다니고 흔들려요. 무서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어요.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글자를 사랑하고 연구해온 제가 제 손녀가 글자를 무서워한다니. 세상이 뒤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올리비아의 작은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올리비아가 책 읽기를 거부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죠. 올리비아, 할아버지랑 같이 읽어보자. 싫어요. 글자가 무서워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이들은 원래 변덕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어요. 보스턴 아동병원 신경과. 하얀 복도를 걸으며 올리비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데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올리비아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담당 의사는 중년의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올리비아의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뇌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윙윙거렸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상인의 뇌에서는 글자를 볼 때 읽기 영역이 선명한 빨간색으로 활성화되는데 올리비아의 뇌에서는 연한 노란색으로만 반응하고 있었어요. 난독증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50년간 신봉해온 알파벳이 제 손녀에겐 고통이었던 거죠.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문자가 제 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서 있을 때 올리비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바보인가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글자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온 제가 제 손녀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평생 써온 논문들을 바라봤어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파벳의 우수성과 보편성, 서구 문자 체계의 인지적 효율성, 라틴 문자의 학습 용이성.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죽은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손녀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내가 자주 했던 말이요. 여보, 학자라면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다른 문자 체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알파벳만이 최고라는 고집이 얼마나 근거 없는 자만이었는지.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논문을 뒤졌어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난독증 치료법, 대한문자체계, 비알파벳 학습법이라고 치면서요. 평소라면 절대 검색하지 않았을 단어들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잊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오로지 올리비아를 도울 방법을 찾겠다는 일념으로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어요. 도서관 지하 1층 구석진 자리에서 책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200편이 넘는 논문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뻔한 내용들이었어요. 전통적인 읽기 교육법의 개선안, 시각적 보조도구 활용법,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 별다른 혁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도서관 형광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한 논문이 제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한글 기반 난독증 개선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글이요? 그 네모나고 복잡해 보이는 동양 문자가 난독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제목만 보고는 스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초록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실험 참가자 30명 중 27명이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는 거예요. 기존 전통적인 읽기 교육법보다 3.2배 높은 효과였습니다. 치료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되었고 아이들의 읽기 자신감 지수도 현저히 향상되었어요. 논문을 끝까지 읽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읽으면서 점점 흥분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알고 있던 상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논문 저자는 김서연 박사였어요. 서울대에서 언어치료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난독증 클리닉을 운영하는 분이었죠. 새벽 4시였지만 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클리닉에 오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희망 언어 클리닉을 찾았어요. 하버드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한글이 도움이 될까? 제가 50년간 틀렸던 걸까? 2층 건물의 작은 클리닉이었어요. 입구에 희망 언어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본 건 벽 가득한 편지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 서툰 글씨로 쓴 고마워요. 선생님 최고 같은 말들. 어떤 편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글 배우니까 영어도 잘 되어요. 한글은 마법 같아요. 글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김서연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인간의 발성기관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입, 혀, 목, 성대의 구조가 자세히 그려진 해부도였습니다. 옆에는 한글 자모표가 걸려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세히 본 한글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김서연 박사가 칠판에 한글 자음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그리고 제 앞에서 직접 발음해보라고 했어요. 기역 소리를 내보세요. 혀의 위치를 천천히 느끼면서요. 저는 기역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혀가 목 뒤쪽 연구개에서 막혔다가 터뜨리는 모양이 기역 글자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혀가 목 뒤를 막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것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김서연 박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발음 기관을 직접 관찰해서 만든 문자예요. 현대 음성학이 발견한 조음 원리를 이미 구현한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제가 동양의 한 문자 앞에서 경악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15세기 조선의 임금이 21세기 하버드 교수를 무릎 꿇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음 소리를 내보세요. 입술이 완전히 막히면서 나는 소리. 미음 글자가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모양 그대로였어요. 시옷 소리는 어떨까요? 치아 사이로 바람이 새면서 나는 소리. 시옷 글자의 뾰족한 모양이 치아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충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하버드에서 50년간 연구하면서도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바로 한글의 과학성입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 소리와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김서연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문자라 소리와 글자가 따로 놀아요. 비라는 글자에서 비소리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비읍을 보면 입술을 막고 있는 모양이 바로 보이죠. 50년간 쌓아온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해방감이었거든요. 한글을 배우고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났어요. 김서연 박사가 저를 옆 건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밝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커다랗게 붙어 있었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아이들이 쓴 한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색연필로 그린 무지개 위에 한글로 적힌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6세에서 8세 사이의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었죠. 제 손녀 올리비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저를 보고 살짝 웃었어요.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호기심에 차 있었고 어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평소 영어 수업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밝은 목소리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다며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부끄러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한글로 아이들 이름을 써보는 수업이 시작됐어요. 먼저 모음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칠판에 오, 이, 아 모음을 하나씩 그려나갔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복잡해 보이면서도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어요. 오는 입이 둥글게 될 때 나는 소리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따라해봤습니다. 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간단한 설명에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영어 글자만 보면 짜증내던 아이들이요. 이는 입이 옆으로 길게 늘어날 때, 아는 입이 아래 위로 벌어질 때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점점 활기차졌어요. 토마스라는 8살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금발의 귀여운 아이였는데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김서연 박사가 귀띔해줬거든요. 그런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쉽다는 말을 하다니. 보통은 글자만 봐도 위축되는 아이들인데 말이에요. 토마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김서연 박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티읕이라는 자음을 칠판에 그렸습니다. 혀끝으로 톡 치면서 나는 소리라고 설명했어요. 박사가 직접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움직임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티읕 글자의 모양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해봤습니다. 티읕.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티읕과 오를 합쳐서 토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처럼 간단해 보였어요. 복잡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이제 토마스가 자기 이름을 써볼 차례였어요. 토마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평소 자기 이름 쓰는 것도 어려워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글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김서연 박사가 차근차근 가르쳐줬어요. 토는 이미 배웠고 많은 미음과 아의 조합, 쓰는 시옷과 의의 조합이라고요. 각 글자의 구성 원리를 설명해주니 아이가 금방 이해했어요.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10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토마스. 그 순간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토마스에게 집중되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난독증 아이가 10분 만에 자기 이름을 읽은 거예요. 50년 연구가 10분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목이 메어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은 올리비아 차례였습니다. 제 손녀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평소 글자 앞에서 움츠러들던 아이가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김서연 박사가 올리비아를 한글로 써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올은 이응과 오와 리을의 조합, 리는 리을과 이의 조합, 비는 비읍과 이의 조합, 아는 이응과 아의 조합이라고요. 올리비아가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나갔습니다. 올, 리, 비, 아. 제가 본 것은 기적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글자가 춤춰요라며 울던 아이가 이제는 글자와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이에요. 한글로 쓴 제 이름이에요. 올리비아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교실 뒤편에 있던 다른 부모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숨이 떨렸어요. 하버드에서 50년간 연구하면서도 이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나갔습니다. 제시카, 마이클, 사라, 엠마. 모두가 성공했어요. 30분 만에 6명 모두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제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던 건가요? 50년간 쌓아온 모든 학문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이 올라왔어요. 따스한 감격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슬픔과 자존심을 초월한 감정이었죠.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50년간 함께 연구해온 하버드 동료들에게 제가 한글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것도 15세기 동양 문자가 21세기 서구 언어학을 뒤엎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데이비드 김 교수를 찾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연구해온 언어치료학 전문가였어요. 하버드 심리학과 건물 2층에 있는 그의 연구실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줬어요. 제 얼굴이 며칠 사이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서연 박사의 클리닉에서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제 손녀의 기적 같은 회복 과정을요. 한글이? 정말인가? 데이비드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보여준 김서연 박사의 논문과 실험 데이터를 보고는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20년간 난독증 치료를 연구해왔기 때문에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수치들이 정말 맞는 거야? 3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은 존 밀러 교수였어요. 언어학과의 고참 교수로 평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항상 엄숙했어요. 높은 천장, 어두운 나무 책장,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죠. 찰스, 정말 확신하나? 이건 우리가 평생 연구해온 것들을 뒤엎는 일이야. 존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시카 화이트 교수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인 그는 현장에서 아이들의 고통을 직접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배웠다고요? 실험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한 달간의 설득과 치열한 토론 끝에 우리는 정식 실험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버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가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치료법이라. 선행 연구가 충분한가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아이들에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도 처음엔 의구심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김서연 박사의 연구 데이터와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제시하자 결국 승인이 나왔어요. 승인을 받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김서연 박사와 계속 연락하며 실험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하버드의 엄격한 연구 기준에 맞춰야 했거든요. 변수 통제, 표본 크기, 측정 방법 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40명을 모집했습니다. 나이는 6세에서 9세 사이였어요. 모집 공고를 내자마자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절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20명은 전통적인 읽기 교육법으로, B그룹 20명은 한글 기반 방법으로 가르치기로 했어요.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8주간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강도, 같은 환경에서요. 실험 첫 주가 시작되었을 때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어요. 매일 아침 하버드 교육대학원 실험실에 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관찰했습니다. A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했고 선생님들도 참을성 있게 반복 학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B그룹은 첫날부터 달랐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울 때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글자 공부가 마치 퍼즐 게임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A그룹 담당인 존 밀러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찰스, B그룹 아이들 상태가 어떤가? 왜요? A그룹 부모들이 계속 물어봐요. B그룹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한다면서요.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그랬어요. B그룹 아이들은 한글 수업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서도 한글 연습을 했어요. 부모들이 말하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어요. 반면 A그룹 아이들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수십 번 반복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2주 후 첫 번째 중간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날은 제 생애 가장 긴장되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오후 3시 하버드 연구실에 4명의 교수가 모였어요. 데이비드, 김, 존 밀러, 제시카 화이트, 그리고 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면서 결과지를 펼쳤어요. A그룹 평균 향상률 12%. 평범한 수치였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읽기 교육법의 일반적인 결과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B그룹은요. 48% 4배 차이였어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혹시 실수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데이비드 김 교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그도 이런 결과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B그룹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였습니다. 밝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글자를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글 읽기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달랐어요. B그룹 부모들이 하나둘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집에서 혼자 한글 글자 쓰기 놀이를 해요. 한글 공부하는 날만 되면 일찍 일어나요. 4주차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8주차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였어요. A그룹 35%, B그룹 84%. 실험실 안이 숨죽은 분위기였습니다. 4명의 교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걸요. 존 밀러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찰스, 나는 지금까지 틀렸던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었어요. 50년 연구 경력의 고참 교수가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교수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정말 혁명이야. 제시카 화이트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단순히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회복되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회의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증거 기반 학문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어요. 이 실험의 의미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단순한 교육 방법의 개선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가 학계에 알려지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센 반발이 일어났어요. 마치 학계 전체가 들끓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언어학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문자를 이용한 실험은 과학적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부적절하다. 그 다음은 더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 내부에서 교수 12명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양 문자를 난독증 치료에 사용하다니 무책임한 일이다. 아이들을 검증되지 않은 실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50년간 함께 해온 동료들이 저를 집단으로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하버드 교수들이 한 동료를 이렇게 공격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이어졌어요. 제가 평생 논문을 게재해온 응용 언어학 저널에서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재투고 전에 최소 2년간의 추가 연구를 권합니다. 같은 학술지에 20년간 논문을 실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동료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돌렸어요. 교수 라운지에서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앉던 자리도 텅 비었어요. 하버드 교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학과 회의에서도 제 발언은 무시되었어요. 50년간 함께 해온 학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학문적 왕따가 된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죽은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조언해줬을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이메일함에 공식적인 주소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잔 윌킨스 워싱턴 교육감이었어요. 찰스 앤더슨 교수님, 귀하의 연구에 대해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공공교육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워싱턴 교육청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교육감이었어요. 회의실 벽에는 워싱턴 공립학교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저희 교육청에서도 난독증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아요.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읽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수잔 교육감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버드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결과가 정말 맞나요? 4배 차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네, 확실합니다. 3번 검증했어요. 그렇다면 공립학교 5곳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산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그 주말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의 엄마 캐서린이 온라인 학부모 카페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긴 글을 올렸어요. 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변화를 자세히 적은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6개월간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글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기적 같은 치료법을 더 많은 아이들이 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글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하나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꼭 참여시키고 싶어요. 어디서 한글을 배울 수 있나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너무 간절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한글기적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명의 부모가 지지 서명을 해줬습니다. 2주일 후엔 1000명이 넘었어요. 한 달 후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신문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기사가 나왔어요. 한글로 난독증을 치료하는 하버드 교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사였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자 일면 기사로 확장되었어요. 심지어 영국 왕실 자선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재단 이사장이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재단에서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에 기반을 둔 연구는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걸요. 교육 정책 차원에서도 초기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연방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제 편이었습니다. 한 명의 지지자와 한 아이의 밝은 눈빛이 제게는 1000명의 반대보다 훨씬 소중했어요. 그것이 제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난독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이너스 과학인가 모험인가라는 거창한 제목이었습니다. 500명의 교육 관계자, 학자, 언론인, 학부모들이 모였어요.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니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큰 무대는 하버드에서 50년간 연구하면서도 처음이었거든요. 무대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이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어요. 반대편에는 저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일 언어학과 교수,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 MIT 인지과학 교수들이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제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찰스 앤더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객석의 500개 시선이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빛은 호기심에 차 있었고 어떤 눈빛은 회의적이었어요. 어떤 눈빛은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간 틀렸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알파벳이 최고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손녀의 눈물을 보고서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올리비아가 책을 보며 울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객석에서 여기저기 탄식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바보인가요? 그 순간 제 50년 연구가 무너졌어요. 다음은 뇌스캔 이미지였습니다. 난독증 아이의 뇌와 정상 아이의 뇌를 비교한 사진이요. 읽기 영역의 활성도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글을 만났어요. 한글 자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이어졌습니다. 기억, 니은, 미음의 조음 원리, 입모양과 글자 형태의 완벽한 일치. 발성기관 해부도와 한글 자모가 함께 나왔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이미 현대 음성학을 구현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들도 많았어요. 실험 결과 그래프가 나왔을 때였어요. O그룹 35%, B그룹 84%. 숫자가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뇌스캔 비교 영상이 나왔어요. 한글 학습 전과 후의 뇌 활성도 변화. 읽기 영역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객석에서 오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 다음 영상이 가장 중요했어요. 치료 전후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글로 책을 읽는 모습, 토마스가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나왔어요. 올리비아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글자가 춤추지 않아요. 제 친구가 됐어요. 그 순간 500명의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1명, 2명, 점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훈민정음 서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란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정신이에요. 그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500명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5분간 계속되었어요. 반대편에 앉아있던 예일 교수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MIT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버드에서 50년 학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진짜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걸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리의 대변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을 잡았습니다. 토론회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은 말 그대로 폭발 상태였어요. 하루에 200통이 넘는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가장 먼저 MIT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육연구소 소장이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MIT에서 확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한글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스탠포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뇌과학 연구소에서 한글 학습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최신 fMRI 장비로 실시간 뇌 변화를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예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언어학과와 교육학과가 공동으로 한글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과 협력해서 한글 기반 학습 AI를 개발해 보고 싶어요. 미국 난독증 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글 기반 치료법을 협회 공인 프로그램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IT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글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글 기반 학습 플랫폼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어요. 구글 에듀케이션 팀에서 한글 학습 앱을 출시하겠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뒤따랐어요. 윈도우 교육용 프로그램에 한글 모듈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애플에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팀 쿡 CEO가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아이패드 교육 앱에서 한글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한글 하나로 실리콘밸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 21세기 테크 기업들을 굴복시킨 셈이었습니다. 국제 난독증 협회에서도 움직였어요. 5개국 대표가 모인 긴급 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한글 기반 치료법을 국제 표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연락이 쏟아졌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동시에 임상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온타리오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미국 정책 차원의 변화였어요.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뉴욕 주가 그 뒤를 따랐어요. 뉴욕시 공립학교 100곳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도 차례로 관심을 표명했어요. 미국 전체가 한글 열풍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연방교육부에서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저를 만나러 하버드에 왔습니다. 전국 단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5년간 $10,000,000를 투입할 계획이에요. 정말인가요? 네, 이미 의회 예산이 승인되었어요. 한글이 미국 교육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한 아이의 눈물 때문에 시작한 작은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도구가 되었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사명감으로 빛났어요. 한글이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혁신의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의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에서도 한글 기반 치료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이 정말 전 세계 문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글이 지구촌 곳곳에서 아이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워싱턴 교육부 청사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백악관에서 받은 초청장을 들고 있을 때의 감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72세에 처음 받아보는 대통령 초청이었거든요. 초청장에는 금박으로 한글 교육혁신 공로상 시상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니 300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육부 장관, 각주 교육감, 난독증 협회 대표들,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으로 회복된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가 한글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축하하러 온 분들이었습니다. 올리비아도 와 있었어요. 이제 10살이 된 올리비아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2년 전 글자가 춤춘다며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또래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찰스 앤더슨 교수의 혁신적인 연구가 미국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한글 기반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5,000명의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5,000명이나 되었다니요. 이 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공립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한글은 이제 미국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식 만찬에서는 각국 교육 대표들이 제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프랑스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프랑스 아이들도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유럽 전역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도 왔어요. 영국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버드 동료들도 참석했어요. 제가 50년간 함께 연구했던 교수들이 이제는 제 연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찰스, 내가 틀렸었다. 자네가 옳았어. CNN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BBC, NHK, 프랑스 24, 독일 도이체벨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지가 놓여 있었어요. 제 다음 책의 제목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글, 인류를 위한 선물, 한 할아버지의 놀라운 발견. 첫 문장을 써내려갔어요. 이 책은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올리비아가 뛰어와서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올리비아는 학교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한글 가르쳐 줬어요. 올리비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어? 다들 너무 신기해했어요. 특히 마이클이요. 걔도 글자 읽기 어려워하거든요. 내일은 마이클 엄마가 한글 수업 받으러 온대요.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올리비아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글로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행복해졌어요. 올리비아가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긴 여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손녀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깊은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녀의 작은 눈물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평생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글이 전 세계에서 희망의 도구가 되고 인류적 유산으로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이 여정이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이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었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글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예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한글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해요. 더 많은 아이들이 글자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겠다고요. 이것이 72세 찰스 앤더슨 교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글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인생 2막이에요. 진정한 국뽕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의 과학적 정신과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600년 전 조선의 임금이 21세기 하버드 교수를 굴복시키고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백악관을 감동시킨 이야기. 한글 하나로 세상을 바꾼 자랑스러운 한글에 그리고 온 인류의 아름다운 승리였어요.